이번 시간은 이 열전달, 열전도의 확장 표면에 대한 열전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전달은 여러분들은 이 열전달률은 면적에 어떤 표면의 면적에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었죠. 예를 들면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식 있죠, 식, 그죠? 보면은 대류인 경우에도 열전달률은 대류 개수 곱하기 면적, 그 다음에 온도 차이, 그죠? 예를 들어서 열전달률, 대류 열전달률이 많으려 그러면 온도 차이가 크거나 아니면 면적이 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면적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면을 확장시킨다, 서피스를 extended 시킨다 하는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확장 표면을 또 다른 말로는 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핀, 그죠? 핀,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같이 어떤 표면적, 그러니까 이런 물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물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열을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 두고 유체를 이렇게 흘립니다. 흘리면 1번 물체에서 Q가 이렇게 전달되고 온도가 이게 T1이 높고 T2가 높고 주위가 제일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열전달률 컨벡션을 높이는 방법은 접촉 면적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 T2와 T1의 온도 차이를 늘리든지 아니면 대류 개수가 높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적을 증가시키는 표면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이런 어떤 벽면이 있는데 이 벽면에서 나오는 열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면을 이렇게 면에 이와 같은 면을 확장시켜서 이 전체 면이 열전달 면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 요거는 요 모든 면이 다 열전달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Q를 정대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확장 표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래 있는 베이스 벽면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확장을 시키기도 하고 또 B와 같은 형태, 원통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우는 이제 내부에 냉각수라든지 그죠, 이런 게 흘러가겠죠. 엔진 같은 경우에 그죠, 흘러가면 이 열을 많이 밖으로 방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면적을 늘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D 같은 경우는 X 방향을 따라서 이와 같이 핀의 면적을 이렇게 점점 줄이게 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형상의 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장 표면에서의 컨덕션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예시에 있는 것처럼 X 방향에 따라서 이 면적이 바뀌는 어떤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원래 있는 이 벽면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죠. 베이스, 그죠? 어떤 베이스에서 이와 같이 핀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X 방향이 그 베이스에서 나오는 거리를 우리가 X라 했으니까 임의의 X, 이 베이스면에서 임의의 길이 X에서 요 DX만한 두께를 잘라서 생각해 보죠.
그래서 지금 dx 면적만큼 잘라서 베이스에서 나오는 것을 그래서부터 x 위치에서 나오는 것을 qx, dx만큼 두께 이후에 나오는 것을 qx 플러스 dx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요 주위 둘레로 나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d 컨벡션, 앞에 지금 d를 쓴 이유는 뭡니까? 요 미소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 방정식은 qx가 들어와서 그죠? q 컨벡션이 되고 또 이 방향으로 x 방향으로 또 나아가는 이런 열전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스테디라고 하고 열전도 계수 K도 일정하다고 보고 열 발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류 계수 H도 일정하다 하는 문제로 압축해 봅시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은 이와 같이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QX로 들어와서 QX가 들어와서 이렇게 두 개로 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두 개가 하나의 에너지 보존을 이루고 있다. 그죠? 자, 그다음 왼쪽에 들어오는 QX를 구해 봅시다. QX는 어떻습니까? 전도로 들어오죠. 전도로 들어오니까 이걸 좀 지워 봅시다. 지어서 보면 지금 왼쪽으로 오는 요 값이죠. 그죠? 왼쪽에서 들어오는 요 QX는 뭡니까? 이 열 전도니까 지금 고체 내부에서부터 열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마이너스 K의 여기에 전도 계수 KA, A는 지금 이때는 어느 걸 해당됩니까? A는 요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 그죠? 요. 그래서 요거를 크로스 섹셔널 단면적 그죠? AC가 되겠고 요것도 X에 따라서 바뀌는 면적이죠. 그 다음에 DT, DX 요게 이제 왼쪽으로 들어오는 게 되겠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죠? Q고 X 플러스 DX 면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놈은 요거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숙제상 했죠.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은 왼쪽에서 들어오는 것분에 관한 변화율만큼 테일러 급수 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QX가 여기 나왔으니까 QX를 집어넣으면 이놈은 결국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게 두 항이 얻어졌죠. QX와 QX 플러스 DX 이제 컨벡션 항만 존재한다. 그죠? 컨벡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면 그 미소 단면적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QX가 흘러 들어오고 우변에서 QX 플러스 DX가 흘러나가고 여기 컨벡션은 DQ 컨벡션은 어디로? 요 외부 둘레면으로 나가는 그죠? DQ 컨벡션 복사 대류열 전달 그죠? 대류열 전달이죠. 이거는 대류 계수 일정하다 했으니까 그리고 요 방향 면적 요 면적입니다. 요 면적 DAS는 그죠? 요 면적이죠. 그죠? 아까는 우리가 X방향 동으로 올 때는 요 면적을 이야기했지만 대리가 일어나는 면적은 요 껍데기 면적 요겁니다. 그죠? 그걸 DAS라고 하자. 그래서 3식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원래식에다가 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이래 됐고 자, 요거를 이제 미분할 걸 미분하고 여기 요거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래 했죠. 그래서 원래 요 식이 하나 나오고 또 그 AC가 X에 대한 미분항이 하나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요 대류에서 나온 요 식 이렇게 돼서 66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확산이 아니라 여기 확장 표면이에요. 그죠? 확장 표면에서 1차원 조건에 대한 에너지 방정식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단면적이 x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똑같은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 면적이 뭐였어요? AC였죠. AC가 x의 함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콘스탄트잖아요. 콘스탄트. x에 따라서 안 바뀌잖아요. AC가 콘스탄트면 요 AC가 x에 대한 미분항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요 항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식이 앞에 항하고 컨벡션 항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를 이 그림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벽은 이게 원래 벽이잖아요. 원래 벽. 원래 벽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핀을 설치를 한 거죠. 핀을 이게 핀이잖아요. 이게 핀에 설치한 건데, 그럼 설치할 때 그 벽하고 핀이 맞닿는 요 위치를 우리가 베이스라고 한다. 베이스 기저라고 한다. 그때 온도를 이 베이스의 온도를 TB, 그죠? T 베이스, 그죠? 그래서 이거를 TB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요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뭐고, Q 핀으로 흘러 들어오는 열량, 요 뜻입니다. 핀으로 흘러 들어오는 열량.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핀으로 흘러 들어오는 열량도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의의 x까지, 자, 또 좀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베이스에서 x까지 표면적, 그러면 임의의 x, 그러니까 여기가 x가 0 된다. 여기가 베이스에 있으니까, 그래서 x가 착착착 바뀌어서, 자, 여기까지가 x를 하자. 그러면 x면 이런 단면적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표면적은 뭐죠? 여기서의 표면적은, 핀의 표면적은 요거, 그 다음에 윗면, 저 뒤에 면, 제일 밑에 아랫면, 이렇죠. 그러니까 요걸 면적을,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합니다. P는 핀의 둘레 길이, 페리미터의 앞자. 핀의 둘레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저기서 오래 가서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P를 하자. 그러면 요 길이 꼬박이 요까지 길이 X 하면 뭐고, 요 껍데기 면적이 되겠죠. P 꼬박 X 하면 베이스에서 요까지의 모든 핀의 그 표면적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AS를 하자. AS는 X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면 AS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X에 따라서 미분하면 그죠? P가 P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요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요래 하느냐면 요 항을 하나의 어떤 값으로 이렇게 대체하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길이 값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수처럼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우리가 지배 방정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앞에 항은 그대로 오고, 자, 뒤에 항은 요게 P항으로 바뀌어져서 두 번째 이렇게 썼다. 그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x에 따라서 풀면 우리가 여기서 온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저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의 어떤 세타를 정의하자. 세타는 주위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핀이 있으면 핀 주위의 온도를 무한대라고 하고, 요 핀의 온도를 T 임의 X라 하면 이 온도 차이를 우리가 세타로 이렇게 놓아보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1차 미분하면 어떻습니까? X를 요거 X의 함수고, 이거는 상수니까 상수로 미분해보면 없어지고, d 세타 dx dt dx는 같죠.
그래서 이제 위에 요 식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요 세타의 식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두 번 미분해도 마찬가지죠. 두 번 미분해도 그죠. d2t dx2 이렇게 되겠죠. 그래 돼서 위에 식을 정리하면 식은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됐다.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요건 잘 봤더니 선형동차 2개 미분 방정식, 이 미분 방정식 공부할 때 이 전형적인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m 위의 값을 이렇게 m 제곱으로 뒀죠. KA분의 HP를 이렇게 뒀다.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는 여러분들 일반 해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일반 해는 2의 mx c1 c2 2의 마이너스 mx. 이건 뭐 왜 이러냐, 수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계산해 봤더니 이거의 답은 일반에는 이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C1, C2를 구해야 되는 거죠. C1, C2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앞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 많이 풀어봤듯이 경계 조건에서부터 구하면 된다. 그럼 이 문제에서의 경계 조건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x가 0되는 위치, x가 0되는 위치의 온도는 TB다. x가 0에서 온도는 TB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세타로 바꾸면 세타는 지금 어떻게 정의됩니까? 세타는 그죠? 세타는 t-t 무한대죠. 세타는 t-t 무한대죠. 그래서 이때는 x가 0일 땐 TB니까 요 TB 빼기 t 무한대가 세타 b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하나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경계는 우측 경계, 왼쪽 경계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경계가 있었죠. 오른쪽 경계는 어떻습니까? 과지 길이가 L이거든. L이 여기 X가 0 되는 위치에서 X가 L 되는 위치. P는 끝단이죠. 끝단이니까 여기까지는 전도로 해서 들어와서 뭡니까? 뭐 대리로 나가는 것이죠. L에서 이렇게 전도 열전달로 들어와서 대리 열전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같다 말이죠. 그 식이 대리 열전달 식하고 전도는 같다. L 위치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t-t 무한대는 세타로 바꾸고 이것도 세타의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세타 식으로 이것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해는 이렇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 1, 2를 대입해서 C1, C2를 구했더니 그래가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하이퍼보릭 코사인, 하이퍼보릭 사인이 나왔죠. 그죠? 함수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뭐 잘 모르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여러분들 2x는 알잖아요. 2x 더하기 마이너스 2x의 2분의 1을 하이퍼보릭 코사인이라 하고 요거는 마이너스를 사인 하이퍼보릭이다. 그러면 이 사인 하이퍼보릭, 코사인 하이퍼보릭은 모르더라도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혀 무리가 없죠. 그죠? 익스포넨셜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요 참고식을 기억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죠? 결국은 여기서도 이 세타를 보는 것인데 x에 따라서 그죠? x에 따라서 x가 지금 여기 들어있네요. 그죠? 그럼 요 세타는 뭐였습니까? 세타는 t 빼기 t 무한대였잖아요. 요건 x의 함수였고 그죠? 그래서 요 세타를 구함으로 해서 t를 구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P의 열전달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보면 자, P는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열이 원래는 이런 벽면만 있는데 P를 설치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요 위치를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 했노? 우리가 베이스라고 했죠. 베이스 그죠? 그러면 요렇게 열이 지나가는 것은 Q 베이스, 베이스에서 열 지나가는 게 결국 요 P인으로 열 지나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QB가 QF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벽면에 이게 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주위 온도가 T 무한대고 여기 온도가 T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핀의 열 전달률은 베이스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베이스에서 나온 거는 전도죠.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면적은 AC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 면적이 AC란 말이에요. 요 면적이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요 면적이 AC라고. 요 면적이 AC 면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dx분의 dt 또 이거를 세타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x0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 KAC 쓰고 KAC 쓰고 d 세타 dx 위의 식을 x에 따라서 미분하는 것이죠. 그죠? 미분하니까 지금 문제가 하이퍼보릭 사인, 하이퍼보릭 코사인 나오죠. 나오지만 그거는 코사인을 이거를 미분해 볼까요? 미분하면 결국 이거를 미분하는 게 되니까 2분의 1에 2의 x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래 되죠. 한번 미분하니까. 그 값은 뭐하고 같습니까? 사인 하이퍼보릭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식으로서 우리가 핀의 열전달률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보존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핀으로부터의 대류열 전달률은 그러니까 핀이 여기 요 핀에서부터 요 유체로 나가는 요 열전달량은 이 열전달은 전부 다 어디서 열이 왔습니까? 요리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핀이 이래 있으면 원래는 핀이 없었는데 이 핀 전체가 나가는 T 무한대 쪽으로 나가는 열전달량 그죠? 요것은 요 열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전도대가 들어온 거죠. 이게 결국은 QF죠. QF면서 요거를 우리가 베이스에서 들어왔다 해서 Q 베이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P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 이 온도에서 무한대 온도하고의 차이다. 이 차이는 우리가 세타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죠. 이때 단면적은 뭡니까? 이 단면적은 핀 전체의 단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교과서 143쪽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끝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핀을 우리가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143쪽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핀의 성능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핀은 결국은 어떻게 그래서 처음에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열전달량을 증가시킨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핀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있으면 이게 T이고 이게 T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에서 나오는 열은 어떻습니까? 요 면적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핀을 이렇게 설치했다 하면 면적이 이만큼 늘어났죠. 그죠? 면적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면적이 크면 더 많이 열전돼야 될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만약에 이런 벽이 있다면 핀을 한 개 더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면적이 이만큼 더 늘어나니까 괜찮죠. 그죠? 그러면 핀 한 개 또 더 설치를 해보자. 그러면 이래 되겠죠. 여기는 유체고 핀을 이렇게 설치해버렸다. 그러면 원래 벽하고 유체하고 뭐가 지금 막혀 있죠. 어떻게 보면 핀을 많이 설치하면 이 빽빽하게 설치할수록 좋겠느냐 하는 어떤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러니까 표면적을 반드시 이렇게 많이 늘렸다고 해서 실제로 이 열이 다 빠져나가는 게 잘 될까? 그럼 궁극적으로 더 빽빽하게 설치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더 빽빽하게. 그러면 하나의 어떤 저항으로 만약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죠? 열이 잘 오히려 안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게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죠? 그리고 적당한 게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그래서 우리가 effectiveness, 핀의 유용도를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F라고 하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핀이 없을 때의 열전달률분의 핀을 달았을 때 그럼 항상 이건 1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핀이 없을 때 대비 핀을 달았을 때 나가는 Q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그렇죠. 핀 달았을 때 핀 열전달률 더
클 테니까 없을 때보다. 그래서 그 핀에 대한 열 전달률 QF고 없을 때는 뭡니까? 요거 H에다가 요 면적을 색깔 좀 달리 할까요? 요 면적을 우리가 이게 A의 방향 우리가 AC라 그랬잖아요. AC의 여기는 뭐고 베이스라 그랬죠. 고면적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세타 B 베이스하고 여기하고 주위의 T 무한대하고 온도 차이 그죠? 그리고 B를 우리가 유형도라고 했다. 1보다 클 테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크면 될까? 보통 이 값이 핀을 닿았을 때가 한 2배 이상 돼야 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 이하 되면 핀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핀이 이렇게 무한대다, 무한히 길다, 이럴 때 한번 보자. 핀이 무한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핀이 무한히 길다면 요리로 들어온 양은 요 벽면하고 요 벽면으로 나가겠죠. 이거는 뭐 무한대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 QF가 어떻게 될까요? QF는 이미 다 구해놨잖아요. 구해놨는데 QF 이 식이죠. 이 식인데 지금 문제는 뭐고? 요게 무한대다 이거죠. L이 무한대다. L이 무한대로. 하이퍼블릭 무한대면 이거 얼마일까? 그죠? 그러면 위의 식을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을 한번 살펴보면 알죠. 요걸 무슨 함수라 그랬어요? 요거는 exponential 함수의 합으로 되어 있지. 그럼 x가 무한대면 어떻게 될까? 이 x는 이걸 무한대로 클 거고 이거는 무한대가 되면은 이거는 왜냐면 이 x분의 1이잖아요. 이거 무한대분의 1 되니까 이건 0대부죠. 뒤에가 0대부죠. 그러면 이 사인 하이퍼블릭이나 코사인 하이퍼블릭이나 무한대에서는 똑같은 값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사인 다 똑같다. 그러니까 앞에 개수 같으니까 위에 항, 밑에 항 없어져 버리죠. 앞에 항만 존재하게 된다. 무한대인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무한대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다. 그죠? QF가. 그래서 EF는 위에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집어넣어 보면 이와 같이 나왔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유용도라고 하는 것은 유용도 핀의 유용도라는 것은 열전도도에 비례하고 둘레 길이에도 비례하고 그러나 H에는 반비례한다. 면적에도 반비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 저항을 한번 생각해보자. 핀 저항.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겹겹이 있는 전도 대류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어떤 저항으로 생각을 했죠. 이쪽에는 뭐 유체, 여기도 유체고 고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 고체에서는 유체에서는 저항이 HA분의 1이었죠. 이 고체에서는 뭐고 KA분의 뭐 L인가 뭐 여기까지 길인가 이랬죠. 그죠? 그래서 그거 열저항처럼 여기서도 핀 저항을 생각해 보자. 할 때 항상 어떻습니까? 온도 차이 나누기 열전달률을 나누는 게 저항이죠. 그죠? 저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컨벡션식에서도 열저항 나타냈듯이 유체에서도 이 핀에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유형도 식은 아까 이랬는데 거기서부터 QF는 열저항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놈은 열저항식을 써서 전체적으로는 핀의 열저항분의 베이스 열저항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46쪽 7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핀 단일의 핀 효율 핀이 한 개 있을 때 핀의 효율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베이스 온도와 주위 유체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TB는 세타 B는 TB와 D 무한대 이렇죠. 그러면 이 핀의 효율은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어때요? 이게 벽면에 온도가 있는데 이 벽면의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핀을 이렇게 달았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80도라 하고
여기가 20도라 하자. 그럼 핀을 달아 놓으면 여기 정도는 80도겠죠. 그럼 이 나오면은 70도, 50도, 뭐 요 끝에 좀 30도, 또 이쪽 방향으로 온도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이스 온도가 만약에 80도라면 핀은 80도보다 훨씬 작겠죠. 왜냐하면 주 유체가 이게 T 뭐 안대가 만약에 20도이기 때문에, 그죠? 핀의 온도는 이렇게 낮을 것이다. 그러면 이 효율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Qmax에서 그럼 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모두 80도라고 보는 거죠. 여기도 80도, 여기도 80도, 그 다음에 20도에 전달된다. 그걸 Qmax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요걸 QF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B를 우리가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Qmax는 어떻습니까? 전체 온도를 다 이 모든 핀의 면적에서 그 세타 B로 집어넣는 거죠. 세타 B는 여기 온도잖아요, 그죠? 여기 온도로 해서 핀의 열 전달률을 우리가 효율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표 3.4, 143쪽에 각각의 여러 조건에 대해서 이 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또 그림 3의 19, 그림 3의 19가 어디 있습니까? 3의 19는 그죠? 149쪽에 있습니다. 그죠? 형상에 따른 효율 이런 것들이 또 표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핀의 총 표면 효율을 구해보죠. Overall Surface Efficiency 이게 다 효율인데 overall 전체. 그러니까 핀이 이렇게 여러 개 설치되어 있다 하죠. 이렇게 지금 그림에는 두 개만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개 있다. 그럼 이 효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Qmax인 경우분의 Qtotal. max는 알죠. 이 모든 온도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죠. 그래서 그 온도가 베이스의 온도와 같다. 그죠. 빈 전체가. 그래서 토탈 그러면 요때 이제 면적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AT란 것은 결국은 요거 이 면적이 전부 다 AT란 말입니다. 그러면 핀 한 개의 요 핀의 면적은 뭡니까? 요게 AF예요. 그러면 핀이 3개 있으면 N이 3이란 말이에요. 핀의 개수는 3개에 1개, 2개, 3개. 요게 요 면적이고 빠진 데가 있죠. 어디가 빠졌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여기 잘 보일란가? 일단 보라색은 여기가 빠졌죠. 여기하고 요거 그죠? 그러니까 AB는 베이스 중에서 폭로란 것은 노출된 부분의 전체 그죠? 이런 부분 해야 모든 면적을 다 커버하잖아요, 그죠? 그게 AT다, 그죠? 그게 AT거든요. 자, 효율은 Qmax 분의 QT다,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예, 그러면 3장 우리가 이 확장 표면에서의 열전달을 마무리로 1차원 정상 상태 열전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